3번. 자, 일단 볼게요. 노팅엄. 개막하고 단 1승입니다. 개막하고 단 1승. 7득점, 23실점. 지금 EPL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레스터죠. 레스터고. 자, 어차피 그 최근에 실점이 줄긴 했는데, 최근 몇 경기에서 실점이 줄긴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좀 그나마 폼을 좀 유지하는 애들, 뭐 깁스 화이트라든지 뭐 네코 윌리엄스, 예이츠 뭐 이런 애들이, 그리고 키퍼의 핸더슨까지, 그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또 돈도 많이 썼는데 되게 좀 아쉽긴 합니다. 노팅엄이, 그죠? 자, 리버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죠. 그죠? 최근에 분위기 많이 살아났고, 챔스에서 레인저스 7대1로 깨고 오더니 그 뒤로 맨시티도 잡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도 잡고. 그렇게 막 리그 경기에서 시티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한 골차 승리라도 굉장히 좀 값지긴 한데, 오늘 이제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노팅엄 상대로는 과연 얼마만큼의 경기력이 나와줄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 뭐 매 경기 지금 또 최근에 잘 풀리기도 하고,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자, 잘 풀리기도 하고 한데, 지금 리버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이렇게 리버풀이 최근에 딱 잘 되는 때 말고 그 전부터 뭔가 분위기를 맞춰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수가 누구예요? 누구죠? 그나마 피르미누죠. 그죠? 피르미누고, 그 다음에 뭐 조타라든지. 솔직히 뭐 티아고 같은 경우에도 나는 뭐 그렇게 폼이 괜찮다라고 나는 얘기 못 하겠어. 리버풀 경기를 나는 최근에 리버풀 경기를 전 경기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티아고가 그렇게 괜찮다라고는 난 얘기는 못 할 것 같아. 뭐 그냥 중원에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뭐 홀딩해주고 이런 역할이야 괜찮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좋았다는 걸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이 피르미노하고 조타가 참 괜찮았었는데, 이제 조타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죠?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고메스도 생각보다 잘 뛰어줬습니다. 아무튼 폼을, 이 선수 개개인의 폼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누네스요. 근데 누네스가 중요한 게, 얘가 탐욕이 굉장히 많긴 해도 그래도 골을 넣는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득점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좀 높기도 하죠. 물론 그만큼 날려먹는 것도 많기도 하지만, 그죠? 자, 근데 나는 이걸 3.5 준 거를 상당히 조금 의아하게 봤어요. 예. 3.5 준 거를. 자, 리버풀 여기서 와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리버풀 다음 일정이 아약스 원정이거든요. 아약스 원정. 물론 이 조에서 지금 솔직히 뭐 여기서 지금 현 상황에서 리버풀이 두 경기를 다 꼬꾸라지고, 자, 간단히 잠시만 챔스 얘기 좀 할게요. 챔스에서 리버풀이 두 경기 다 꼬꾸라지고 아약스가 두 번 다 이기고 아약스가 리버풀한테 두 골 차 이기면, 이렇게 되면은 아약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냥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경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핵심. 뭐냐면, 난 이 3.5 준 거를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자, 노팅엄의 감독 스티브 쿠퍼. 이 감독이 원래는 지금 성적이 안 좋아, 돈을 이렇게까지 썼는데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7일 날짜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2년 재계약했거든요. 25년도까지. 원래 23년까지였는데 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 2년 연장을 한 그 시점부터 노팅엄이 실점이 확 줄었어요. 지금 뭐 일단은 이 재계약한 날짜 이후로부터 3경기 치렀거든요. 빌라, 울버, 그다음에 브라이튼. 물론 이 세 팀 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빌라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이 워낙 안 되는 부분이고, 울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뭐 득점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독 바뀌고 나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로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 세 경기에서 실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쪽 애들이 평점이 되게 좋게 받은 것도 있었어, 최근에. 물론 이 경기를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리버풀이 완전히 이끌고 갈 거는 맞아요. 하지만 리버풀이 오늘 원정길이고, 그 다음에 다음 챔스에서 원정길이고, 심지어 그 챔스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차피 지금 노팅엄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야, 이 경기를 3.5를 줬다, 언더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리버풀 이 경기에서 뭐 4골 차이로 이기는 거는 글쎄요,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팅엄이 지금 요런 팀들하고 붙었다는 점, 그리고 리버풀이 막상 리그 와가지고 2번 다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시티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했었다는 거, 확실히 좀 중원에서 빡빡한 경기들을 치렀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노팅엄이 아예 득점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리버풀한테 2골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리버풀 마행 같은 경우에 저 뒤에 번외 쪽으로 빼가지고도 하나 넣어봅시다. 아시겠죠? 난 일단 노팅엄의 득점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나마 진짜 뭐 지금 노팅엄에서 그나마 해줄 만한 게 뭐 깁스 화이트, 링가드도 개폼이고, 그죠? 자, 봅시다. 자, 에버튼 볼게요. 최근에 3연패 박으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배변됐다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언더를 봤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인 건 언더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상대적으로 강팀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어차피 뭐 장기 결장자들 계속 빠지는 부분이고, 지금 딱 그냥 에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딱 꾸릴 수 있는 멤버들, 그죠? 딱 그 정도인데, 솔직히 에버튼이 전력에서 뭐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은 못할 것 같아. 뭐 수비 쪽에 이제 미콜렌코 제끼고, 타코우스키, 뭐 코노코디, 그 다음에 뭐 중원에 이제 뭐 데리고 온 오나나라든지 뭐 이워비, 그죠? 최전방에 이제 뭐 고든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파이도 솔직히 뭐 이적 오자마자는 잘했지만 지금 또 조금 주춤하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전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최정의 카드다, 그죠? 자, 전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는 못한다. 못한다. 자, 그나마 에버튼한테 지금 내가 이 전력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거는 난 타코우스키. 예. 벌리에서부터 이제 센터백을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죠? 에버튼 와서도 지금 에버튼 내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게 타코우스키거든요. 걔 말고는 이제 뭐 그냥 같이 센터백 보는 코디, 뭐 그렇게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자, 급해. 지난 경기 울버 상대로 이겨주면서 그래도 뭐 어지간한 애들한테는 지는 경기를 안 해요. 어지간한 애들한테 지는 경기는 안 한다. 자, 올 시즌 크펠이 진 애들 맨시티, 첼시, 아스날 질만 하죠.
어. 질만하기 때문에 뭐 그래 진 거구나. 근데 나머지 얘네들 세 팀 말고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론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 통산적인 상대 전적에서는 에버튼한테 좀 밀리긴 하는데 자 올 시즌 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의 전력 차이 그리고 백업을 가동할 수 있는 그 백업 가동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크펠이 아무리 원정길이라도 나는 이 경기 크펠이 정배받는 게 난 맞다 보거든요. 근데 왜 역배를 받았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해. 자 그래서 왜 역배를 받았는지 의문이긴 하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조심하자. BK 레드카드. 이 두 가지 변수만 없다면은 난 오늘 크펠이 안 질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 두 가지 변수가 생긴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노. 안 그래요? 근데 상황상 전력상 그 다음에 백업 요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전력 다 따져봤을 때 크펠이 난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시티 마헨 2번 시티 마헨 3번 시티 마헨. 자, 언더는 별로냐고요? 언어번은 잘 모르겠어요. 예, 언어번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4번 브라이튼 2.5프레임. 아, 1, 2, 3, 4는 뭐야? 자, 봅시다. 시티. 나름 이제 존 스톤스하고 워커 없이도, 그죠? 아케하고 이제 아칸지 꺼내면서, 그래도 나름의 경기들을 잘 풀어나가고는 있다. 자, 근데, 최근에 좀 아쉽죠? 그죠? 챔스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0대0 띄우고, 그 다음에 리그 와서 리버풀한테 1대0으로 석패당하고, 그죠? 되게 최근 경기들은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근데 요날 이제 홀란드가 안 나왔죠. 이게 나는 이날 홀란드가 안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냐. 홀란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챔스 그리고 리그 출전하는 경기들을 모두 다 득점을 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난 이 경기 때 난 무조건 홀란드에 득점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못 넣더라고. 하하. 되게 좀 아무튼 좀 그랬다. 자, 아무튼 그랬던 상황에서 시티 같은 경우에 아무튼 뭐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근데 브라이튼. 자,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확실히 조금 팀 자체도 좀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브라이튼 경기를 다 봤어요. 예,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전 경기를 다 봤거든요. 자, 홈 원정 경기력. 그리고 강팀과 붙었을 때 경기력. 그리고 약팀과 붙었을 때 경기력. 그리고 점유율을 높였을 때 경기력. 점유율을 내줬을 때 경기력. 이거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조시네. 아니, 첫 번째 생각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래서 한 7, 8경기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게 제르비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지 않는 뭐 그런 거로 생각이 돼요. 대신에 전력 자체는 좋죠. 그죠? 웰백도 있고 뭐 트로사르라든지 그죠? 맥앨리스터, 카이셰도 뭐 이런 애들 마무리할 만한 애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또 막상 리버풀 경기를 생각하면 물론 이때는 리버풀이 살아나기 전이다 보니까 리버풀 경기를 생각하면은 또 뭔가 한 골 정도는 해줄 것 같고 이삐야 고니 형님 한 개 그냥 주뿌라.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가둬지는 상황이라면 브라이튼도 역습에서 한 번 정도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리버풀하고의 그런 경기 양상을 딱 생각을 했을 때 토트넘전 때는 브라이튼하고 토트넘전 때는 좀 애매했어요. 이 가둬지는 게. 근데 오히려 맨시티처럼 리버풀처럼 아예 가둬놓고 치는 애들은 그런 애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조금 한 골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요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브라이튼이 그래도 뭐 제르비 감독이 리버풀전 때 그때 데뷔전 때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뭐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어차피 두드러 맞을 거. 어차피 두드러 맞을 거.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오버 역배 갈게요. 오버 역배. 예. 아시겠죠? 오버 역배. 다른 선택지는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오버 역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3대1 정도? 이랜디요? 이랜디까지는 뭐 충분히 갈만하지. 충분히 갈만한데 이랜디가 배당이 얼마지? 1.51이네요. 뭐 건드려볼 만한 것 같아. 자, 첼시하고 맨유. 야, 옛날에는 우리 형들아 진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첼시하고 맨유 분다 이러면 와 진짜 막 존나 설레가면서 기다렸는데 진짜 1도 기대가 안 되고 심지어 배팅도 하기 싫다 이 경기. 와, 왜 이랬노? 자, 첼시 지난 브렌트포드 상대로 지금까지 역대로 브렌트포드 상대로 전 경기를 다 득점을 했었거든요, 첼시가. 근데 지난 경기 무득점. 와, 진짜 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지난 경기 때 그 전 경기 득점이 깨졌고요. 챔스 포함 6경기 6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경기 빠졌습니다. 그죠? 자, 맨유.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이겼죠. 2대0으로 이겼고. 근데 솔직히 토트넘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맨유가 지금 확실히 좀 살아난다는 느낌이에요. 형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닌데.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전적에서 그 다음에 홈이기도 했고 그나마 토트넘을 잡을 만했어. 근데 아직까지는 난 분위기가 이렇게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 뭐 첼시가 홈이기도 하고 당연히 뭐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첼시가 가져갈 게 뻔합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역습 체제로 나갈 거고. 자,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첼시가 지난 브렌트포드전 때 어느 정도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중원이랑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교체 투입을 싹 다 시켜줬거든요. 싹 다 했어. 근데도 결국에는 넣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진의 부재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점유율을 내어주면서 경기를 할 텐데 과연 또 최근에 점유율을 내어주면서 했던 경기가 딱히 없단 말이야. 생각보다 점유율을 좀 잘 잡아갔던 맨유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올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 뭐 지난 경기 때도 부페가 또 득점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맨유에서 지금 완전히 그렇지 케파가 완전 미친 것도 있고 맨유에서 지금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마무리 카드다 라고 얘기할 선수가 있습니까 지금? 형님들 내가 물어볼게. 자, 맨유에서 지금 이 선수는 확실하게 최전방에서 마무리 카드다 있어요? 뭐 급식이? 안토니? 딱히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요 경기 생각보다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첼시 지난 경기의 공격진들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맨유가 실질적으로 점유율을 그렇게 끌어가지 못한다는 가정을 뒀을 때,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언더 갈게요, 역배. 예.
그냥 나는 승무패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승무패는. 예, 승무패는 그냥 어느 팀이든 그냥 한 골차 게임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언더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그왕 넘어가겠습니다. 몽펠하고 리옹. 자, 몽펠. 하하, 최근에 몽펠 오버 가신 분들 계속 사망하고 있죠. 그죠? 내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몽펠은 오버를 가지 말고 반대를 가라고. 그죠? 내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랑스 경기, 모나코 경기 두 번 다 언더가 나면서 심지어 득점도 못하면서 슬슬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몽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딱히 뭐 전방 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특히나 이제 사바니에는 계속 잘해주고 있고 Y라든지 뭐 그죠? 노르딘 카질이 충분히 해줄 만한 애들은 해줘.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이 상대들을 좀 잘못 만나긴 했어. 자, 충분히 득점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옹. 자, 일단 보츠 감독, 피터르 보츠 감독 경질됐죠. 그죠? 경질되고 누가 왔냐? 로랑 블랑.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프랑스 국대도 맡았었고 파리 감독도 했었고 그죠? 아무튼 요 로랑 블랑 감독이 그 저기 뭐냐 카타르 리그 갔다가 요번에 프랑스로 다시 왔습니다. 자, 부임하고 지난 경기 첫 경기였는데 누구랑 붙었냐면 스타드렌이랑 붙었어요. 스타드렌이랑 붙어가지고 3대2로 원정 가가지고 3대2로 졌습니다. 근데 되게 아쉽게 지긴 했어요. 지긴 했지만 나름 잘 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리옹하면은 항상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거 빠르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몸을 펴드릴게요. 고질적인 문제. 뭘까? 그렇죠. 후니찡 형님. 정답. 후니찡. 이뼈 좀 바로 보내드려요. 자, 고질적인 문제가 수비였어요. 왜냐면 보치 감독이 계속 포백을 선호를 했고 그리고 저기 뭐냐 포백 중에서도 계속 이 젊은 자원들 계속 이걸 고집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즌 리옹이 이 10위권 안에 팀들 중에서 최다 실점팀 50실점이 넘어갔었습니다. 50실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보츠 감독 체제에서 리옹은 수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블랑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요 포백을 선호하는 이 젊은 자원 중에서 구스토라고 있거든요. 구스토 얘가 그 원래는 풀백으로 쓰여지는 자원인데 실질적으로 얘는 좀 이렇게 전진하는 풀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발도 나름 빠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좀 빠르고 볼 컨트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좀 전진성 있는 풀백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블랑 감독이 지난 경기 때 3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성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리옹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요 블랑 감독이 맡고 있는 딱 요 시기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공격 가담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에 리옹이 몽펠 아작 낼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아작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리옹 혼자서도 3골을 뚫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무래도 그 저기 뭐냐 블랑 감독이 그 프랑스 국대 감독도 했었고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감독도 했었고 이제 이번에 복귀를 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또 예우를 차리는 경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예우를 차리는. 그래서 마침 이 경기 또 기준점이 2.5기도 하고 저는 리옹 승에다가 오버 갈게요. 아시겠죠? 몽펠도 한 골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을 것 같아. 아시겠죠? 마르세유, 랑스. 자, 마르세유 봅시다. 최근에 2연패 중입니다. 심지어 무패 달리다가 누구한테 첫 패를 했습니까? 아작시오. 아, 그죠? 아작시오한테 첫 패를 했고 그 다음에 파리한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마르세유가 그래도 올 시즌에 이제 감독 바뀌면서 뭐 나름 잘해주곤 있거든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전력에서의 어느 정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이제 뭐 저기 챔스까지 뛰면서 그죠? 챔스까지 병행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랑스 최근에 6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생각보다 득점도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고 그리고 실점도 상당히 좀 적고요. 그죠? 아무튼 그 오늘 저기 뭐냐 결장자는 중원에 또 한 명 있긴 한데 뭐 솔직히 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 한 명 빠진다고 해서 그 템포가 뭐 어디 가진 않죠. 그죠? 뭐 오펜다라든지 소토카 그죠? 뭐 포파나 이런 애들이 워낙 또 괜찮게 해주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더라 봐요. 그래서 마르세유도 그렇고 랑스도 그렇고 지금 얘네들이 순위가 잠시만 순위가 3, 4위네요. 3, 4위. 딱 요 경기를 치rum으로써 어느 정도 순위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첫 번째로 마르세유가 오늘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랑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네들 상대 전적 보면은 언더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얘네 상대 전적에서 언더가 더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또 랑스가 요번에 이제 그 승격하고 나서부터는 마르세유한테도 생각보다 골을 또 잘 받거든요. 승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지지난 시즌에 승격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저기 뭐냐 그러고 나서 총 4번 붙었거든요. 4번 붙었는데 4번 동안에 총 넣은 게 6골입니다. 생각보다 마르세유 상대로 득점을 잘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 팀 다 득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예, 충분히 둘 다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자 랑스가 지금 6경기 연속 언더예요. 근데 이거를 오버를 간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이 꺾는다는 것 자체가 좀 미친 짓이긴 해. 미친 짓이긴 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은 깔 것 같아요. 예. 난 이 생각이 첫 번째라서 그래서 오버를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이 첫 번째라서. 자, 이렇게 리그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 갈게요. 도르트문트 슈투트. 자,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 돌승, 2번 슈플, 3번 언더, 4번 오버. 이거 좀 궁금하네요. 언더가 정배입니다. 3.5 기준이에요. 무지성 4번. 오. 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도르트문트하고 슈투트, 일단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그렇고 지금 포칼까지 해가지고 지금 3, 4일 주기로 경기를 계속 뛰고 있거든요. 경기를 계속 뛰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체력적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그렇고 그죠?
자, 다음 경기 또 챔스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당장에 이제 꺼낼 만한 카드들은 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걔네들은 그대로 나올 건데, 자, 슈투트가 좀 관건이에요. 자, 지난 리그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망한 팀 어디죠? 올 시즌은 이 팀 반대만 깐다. 어디였노? 보험이죠. 보험 상대로 리그 첫 승을 거두고 바로 직전에 주중 포칼에서 빌레벨트를 상대로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요때 몇이고 4대 1이가? 4대 1인가 그렇고. 자, 두 경기 동안 10골을 넣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저기 뭐냐 슈투트 같은 경우에도 뭐 중원에서 뭐 엔도, 소사, 그다음 와만기투카, 그죠? 그리고 그 수비 쪽에 뭐 마브로파노스 이런 애들 솔직히 잘하거든요. 슈투트에 있기 아까울 정도로 잘해. 근데도 지금 뭐 엔도 소사 그다음에 와만기투카 이런 애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남아가지고 슈투트를 좀 잘 잡아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또 두 경기에서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슈투트의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최근 두 경기 동안 10골을 넣었는데 맞잖아.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도르트문트의 감독이 누굽니까? 테르지치 감독이죠. 자, 이 테르지치 감독이 20시즌에 도르트문트 감독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감독 대행. 자, 근데 이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한 계기가 뭔지 알아요? 계기라기보다는 언제 감독 대행을 딱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테르지치 감독이 20시즌에 이 감독 대행을 하기 딱 직전에 감독이 누구냐면 루시앙 파브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감독 지금 현 니스 감독입니다. 자, 이 감독이 누구랑 붙었냐? 슈투트랑 붙었어요. 슈투트랑 붙어서 홈에서 1대 5로 집니다. 그러고 나서 경질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테르지치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슈투트한테는 그러고 나서 후반기 때, 전반기 때 이렇게 5대 1로 털렸거든요. 후반기 때 결국에는 원정 가가지고 3대 2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테르지치 감독이 슈투트만큼은 또 이 잡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펼칠 겁니다. 슈투트를 꼭 잡아내는 상황을 펼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둘의 맞대결이요. 생각보다 양득이 졸라 많습니다. 양득이 거진 80%예요. 그리고 어떠한 두 팀이 만났을 때 3.5 기준을 넘어가는 3.5 기준에 대한 오버가 50% 넘어가는 팀이 잘 없거든요. 보통 뭐 2.5 기준으로 봤을 때 50% 넘는 팀들이야 뭐 되게 많죠. 맞대결에서. 근데 3.5 기준으로 이 50%를 넘기는 팀들이 진짜 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3.5 기준으로도 5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5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것도 80%가 넘어요. 예. 그 무슨 말이야? 일단 붙었다 하면은 2.5는 깔고 가겠구나. 2.5 기준점, 그러니까 합산 3골은 깔고 가겠구나. 그리고 양득도 깔고 가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슈투트가 최근에 두 경기 동안 10득점을 한 상황이라서.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문트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그런 뭐 감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그 슈투트가 지난 경기 때 지난 두 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는 점,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오버 역배가 나을 것 같다. 오버 역배가. 그리고 슈투트 입장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지금 계속 챔스, 리그, 포칼 이 3, 4, 1 일정으로 계속 뺑뺑이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 입장에서도 아마 오늘 경기에서 또 다음 챔스를 또 가야 되는 도르트문트라서 아마 오늘 경기를 잡아내는 데에는 좀 혈안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좀 오버 갈게요. 자, 레버쿠젠 봅시다. 레버쿠젠 일단은 세오안의 감독 경질됐고요. 그죠? 세오안의 감독이 경질되면서 그 누가 왔냐? 까비 아깝소 감독 왔습니다. 까비 아깝소 감독이 와가지고 일단 까비 아깝소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계속 오버가 뜨고 있어요. 까비 아깝소 부임하고 지금 계속 오버 뜨는 중. 사비 알론소. 됐. 네. 예, 지적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당장에 솔직히 형들아, 레버쿠젠을 하나 물어볼게요. 레버쿠젠이 지금 리그 16위거든요. 리그 16위. 근데 반대를 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레버쿠젠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팀의 네임밸류도 있고 그죠? 암만 또 못하더라도 또 귀신같이 뭐라 해야 되노? 뭐 샬케 상대로 또 4대0으로 막 잡아내고. 그래서 야 이게 좀 솔직히 반대 까기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오늘 뭐 지난 경기 때 인카피에 또 퇴장도 있었고 오늘 뭐 전력에서도 조금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아쉬운 점이 있죠. 특히나 이제 시크도 최근에 완전 개똥 싸고 있고 그죠? PK 하는 것마다 다 날려먹고 그나마 이제 디아비가 좀 먹여 살리는 부분인데 자 아무튼 레버쿠젠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른다. 자 귀신같이 샬케 상대로 4대0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 경기 프랑크 상대로 몇 대 몇이고 프랑크 상대로 5대1로 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날지 또 어떻게 망해갈지를 몰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장에 일단은 레버쿠젠은 승패는 참 미지수다. 그죠? 승패는 참 미지수다. 자 볼프스 같은 경우에 볼프스 이제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뭐 슬슬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1단계어 넣었다가 이제 2단계어 넣어가지고 슬슬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나마 이제 뭐 오타비오라든지 은메차 그죠? 게라르트 이런 애들이 밥값은 해주는 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놀드, 막시밀리안 아놀드 이런 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밥값 해주는 애들이 있어서 뭐 충분히 레버 상대로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업에 대한 뎁스는 볼프스가 더 나아요. 백업 뎁스는 볼프스가 좀 더 낫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볼프스가 솔직히 뭐 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중타치는 한다 생각하거든. 대신에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볼프스가 이 코바치 감독이 워낙 선수들을 젖같이 기용을 해요. 여기 있는 애 여기 밑으로 내려 썼다가 여기 있는 애 위로 올려 썼다가 뭐 교체 투입도 막 원래는 풀백인 애들 뭐 윙백을 올려갖고
진짜 지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기를 찾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애들을 이 위치에 쓰고 저 위치에 쓰고를 딱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이제는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성적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얘네 둘이 최근에 맞대결에서 네 번 연속 언더예요. 네 번 연속.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레버쿠젠은 주중에 포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감독도 바뀌었어. 그리고 주중일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더 낫고. 볼프스는 오늘 원정길에다가 주중에 포칼도 치렀고, 대신에 볼프스가 조금 나은 부분은 백업에 대한 뎁스가 좀 더 낫죠. 자, 그리고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지금 감독 바뀌고 나서 계속 다득점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 팀 다 최근에 득점도 실점도 많다라는 점. 얘네 둘이 맞대결해서 4번 연속이 언더긴 한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이 감독 바뀌고 나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 둘이 맞대결해서 양득이 75%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냥 오버 찍고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만약에 오버 찍고 편안하게 보는데 갑자기 레버쿠젠이 PK를 받았어. 근데 쉬크가 찼어. 근데 갑자기 실축을 했어. 뭐 이런 경우만 안 나온다면은 무난하게 오버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레버쿠젠이 전반에 이거 엄청 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 승에다가 오버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프라이가 그 헤르트한테도 비겼죠. 미넨한테 5대 떡으로 졌죠. 솔직히 좀 뭐 경기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물론 뭐 대항전 가서는 계속 잘하고 있긴 한데 당장에 리그 2경기에서 또 말아먹은 것도 있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는 마인츠한테 한 골을 넣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또 마인츠한테 귀신같이 졌어. 형들 기억 안 납니까? 이날 브레멘하고 마인츠 이날 기억 안 나? 우리 그때 브레멘 승 갔잖아. 귀신같이 또 지더라고. 한 골도 못 넣고. 그래서 이 두 팀 분위기 나 알 수가 없다. 그냥 이런 경기는 그냥 묻히고 치울게요. 알았죠? 자, 1번 미넨승, 2번 미넨승, 미넨 마헨승, 3번 호펜, 3번 오버, 4번 언더. 야, 나겔스만 더비구나. 그죠? 나겔스만 더비네요. 야, 잠시만. 본인이 호펜하임 역배 본다 손 있어요? 프렌? 근데 되게 뭔가 좀 쎄한 게 있긴 해. 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형님들 일단은 요 감독 더비요. 형님들 그때 존나 기억 안 납니까 그때 도르트문트가 존나 잘 달리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개 신망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요 감독 더비다. 근데 감독 더비에서 희한하게 홈승이 계속 나온다. 근데 그날 도르트문트가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못 때려보고 라이프치히한테 3대 0으로 진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랍치하고 돌문하고 3대0 기억 안 나요? 아씨 아쉽네. 시간이 좀 됐어. 한 달 넘게 지났어.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올 시즌에 이제 물론 전 감독이 아니라 전 감독 내지는 전전 감독까지 해가지고 그런 감독 더비 경기들 있죠. 뭐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홈팀이 이겨요. 일단 요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미넨이 챔스에서 존나 잘할 때마다 호펜한테 깨졌어. 고맙습니다. 이게 잠시만 형들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챔스에서 4연승 팀이 누구야? 잠깐만 미넨밖에 없지 않나? 잠시만 CT 빠졌고 그 다음에 레알 빠졌고 CT 레알 빠졌고 나폴리가 있구나. 맞네 나폴리가 있었네. 그럼 지금 나폴리하고 미넨뿐인가? 그니까 미넨 챔스에서 존나 잘하고 있잖아. 그 19시즌에 그 트래블 달성하고 20시즌 첫 경기 딱 왔을 때 그때도 호펜하임한테 4대1로 졌지. 그리고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챔스 존나 잘 달리고 있을 때 그 지난 시즌 때 언제였노? 존나 잘 달리고 있을 때 그때도 호펜하임한테 졌지. 비겼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넨 잘하는 거 나도 잘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미넨이니까. 근데 오늘 미넨 안 가고 싶어. 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지. 막상 돈을 걸으라고 하면은 미넨 반대는 못 걸겠어. 어떻게 걸어? 맞잖아. 미넨 반대를 어떻게 거냐고. 근데 좀 쎄해요. 난 안 가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형들은 그냥 내가 요런 부분만 이런 부분들의 걸림돌 정도는 있다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고 뭐 미넨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갈 분들은 안 가시고 뭐 그렇게만 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요 경기는 딱 여기까지만 코멘트 할게요. 그냥 요 정도의 걸림돌은 있다는 거 알았죠? 그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 라이프치히 가기 전에 또 라이프치히에서 왔잖아요. 라이프치히 가기 전에 또 호펜하임에서 감독을 또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그 나겔스만 더비라는 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자 아웃국 라이프치히 자 아웃국이 최근에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 리그에서도 좀 잘 달리다가 쾰른한테 한 골 차로 좀 석패를 했지만 그래도 뭐 지난 포칼에서 미넨 상대로 또 골도 2골 넣었고 그지? 자 근데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건이야. 원정에서 0승. 이게 존나 큰 것 같아요. 형들아 되게 좀 그거 의아한 거 못 느꼈습니까? 지금 최근 축구판에서 의아한 거 못 느꼈어요. 되게 웃긴 게 어제 마인츠도 그랬고 뭐 홈에서 0승팀 아니면 원정에서 0승팀 아니면은 뭐 홈에서 무패팀 원정에서 무패팀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마인츠가 올 시즌에 한 번도 홈에서 못 이겼었는데 어제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어제 마인츠 5대0 기록식 160배 아니었나? 솔직히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웃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래도 득점도 괜찮고, 그죠? 득점도 괜찮고 라이프치히가 아직까지 원정에서 0승이라서 야 이거 아웃국 플랜이 너무 달달하지 않나?
너무 달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은kun쿠가 또 물음표가 떠 있긴 하지만서도 뭐 실바라든지 포르스베리, 소보슬라이 뭐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또 다른 점은 아웃국은 포칼에서 미넨한테 지고 왔지만 라이프치히는 또 포칼 가가지고 함부르크한테 또 4대 0으로 이기고 왔거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한 골차 신승이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맹그리 프랑크.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한 골 차는 이길 것 같아요. 나는. 자, 맹그리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맹그리 홈에서 잘 달리고 있다. 홈에서 4승 1패 지금 분데스 3위. 잘하고 있죠. 득실도 괜찮고 대신에 주중에 포칼에서 지고 왔다. 자, 프랑크. 프랑크가 난 좀 의외예요. 프랑크. 왜냐면 이거 챔스까지 병행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좀 되게 의외긴 해. 생각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난 경기 때 레버쿠젠 또 5대1로 이기면서 그죠? 분위기를 또 확실히 잡아놓은 프랑크고.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도 합을 좀 잘 맞춰놔야 다음 주에 있는 챔스 마르세유를 또 불러드리잖아요, 홈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느 정도 그 프랑크의 롯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지만 다음 챔스 일정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프랑크가 챔스를 병행하면서 성적이 더 좋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프랑크가 이 경기 질 것 같진 않아요. 상대 전적에서도 워낙 좀 팽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장의 프랑크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챔스를 병행하면서도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랑크 프렌 쪽.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 경기 그죠? 이 경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자, 페노르트, 시타르트. 자, 발베이크, 아약스, 비테세, 에먼. 솔직히 뭐 LDBC 같은 경우에는 뭐 형님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분석을 하고 잘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날 마헨을 잘 찍냐 오버를 잘 찍어가냐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과연 공타니의 초이스가 과연 괜찮을지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일단은 비테스 경기 요건 패스합니다. 요건 딱히 갈만한 경기 아니라 보고 아약스는 1엔디, 페노르트는 2.5엔디까지 그렇게 좀 잡아갈게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묶으면은 아약스 1엔디, 페노르트 2.5엔디 묶으면은 3점 몇 배더라? 잠깐만. 몇 배더라? 3.6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2.5 마헨, 요거는 1마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요거 패스하고 찌끼뿌리. 대다. 와, 벌써 40분이야. 자, 살레르니가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죠. 그죠? 근데 통산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스페지아가 살레르니를 생각보다 좀 많이 잡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스페지아가 이 지난 시즌도 살레르니 승격하고 나서도 두 번 다 지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올 시즌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상반되긴 하지만 스페지아가 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딱히 뭐 주력 부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도 아니고 저 뒤로 좀 빼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AC 밀란하고 몬차. 이건 뭐 변수 있겠습니까? 변수 없습니다. AC 밀란 갑시다. 변수 없어요. 자, 피오렌티나, 인테르. 요게 좀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1번 인테르 승, 2번 피오플, 3번 오버, 4번 언더. 아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1번 인테르, 2번 갈 경기 많은데 굳이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인테르 때문에 이제 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닭 1번이라고요? 피오렌티나 너무 못하더라고. 한 가지 좀 혹시라도 이게 내 설명이 형님들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그 피오렌티나 감독,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이 19시즌에 스페지아를 승격시킵니다. 자, 그래서 20시즌에 1부 리그에서 뛰게 돼요. 자, 근데 이 1부 리그에서 뛰면서 상당히 잘해줍니다. 맞아. 그 빈센조 맞아. 송중기 맞아. 자, 어지간한 강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다 해버려요. 심지어 인테르한테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세리에 내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인 21시즌에 피오렌티나로 갑니다. 자, 근데 피오렌티나로 와가지고 20시즌에 14위를 했던 피오렌티나를 형님들 기억나시죠? 지난 시즌에 피오렌티나 존나 핫했던 거 기억나시죠? 21시즌에 7위까지 끌어올려요. 이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21시즌에 전반기 때 22경기를 치러가지고 전반기 21시즌 때 22경기. 이게 언제냐면은 블라우비치 가기 전, 유벤투스 가기 전, 그때까지 22경기 치러서 21경기구나. 16경기 오버내고 5경기 언더냈어요. 그만큼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했던 팀입니다. 자, 그리고 21시즌에 홈에서 가장 잘한 팀이 어디일까요? 21시즌 딱 38라운드 딱 끝냈을 때 홈에서 19경기 해가지고 홈에서 가장 잘한 팀 어디게요? 홈 1위 인테르, 2위 표입니다. 3위가 AC 밀란, 그리고 4위가 나폴리, 그리고 5위가 로마예요. 그만큼 홈에서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감독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홈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감독이 지금까지 감독 커리어 내에서 인테르랑 붙은 게 총 4번입니다. 감독 커리어에서 인테르랑 붙은 게 총 4번이에요. 근데 이 4번 전부 다 득점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 홈 원정 2번, 그리고 20시즌에 스페지아 2번 해가지고 총 1승 2무 1패예요. 그래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봐봐, 한 시즌 만에 순위를 7위를 끌어올릴 만큼 감독발을 굉장히 잘 받은 팀이야. 물론 선수층도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감독발을 절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인테르만 만났다 하면 득점을 꽂는 감독이기 때문에 난 차라리 이 경기를 인테르 승을 가실 분들은 난 오버가 낫다 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렌이랑 오버랑 재서가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경기는 왜 이리 하기가 싫노? 라리가 그냥 바로 끝냅시다. 하나만 조심합시다. 바이아돌리드 조심하세요. 내가 지난 경기 때도 바이아돌리드 조심하라고 한 게 얘네들이 경기력의 기복이 진짜 심하거든요. 어떤 경기는 애들이 막 평점을 5점대, 6점 초반대 받다가도 어떤 경기에는 싸그리 7점대를 받아버려. 무슨 말이냐면 경기력이 진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자, 근데 소시에다드 지금 연승 구간이거든요. 연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배당이 존나 높아. 무슨 말일까? 바이아돌리드가 지난 경기도 4대1로 잡았죠. 충분히 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조금 쎄하긴 해요. 아시겠죠?
자, 발렌시아가하고 마요네즈하고 뭐 발렌시아가하고 누가 더 비쌉니까? 자, 어떤 게 더 비싸요? 실질적으로 형님들이 구매하려고 했을 때 뭐가 더 비쌉니까? 이게 더 비싸죠. 예, 승 됐죠. 자, 레알 세비야. 자, 1번 레알 승, 2번 레알 마헨 승, 3번 레알 우주 마헨 승, 4번 레알 개초십 그냥 아니 레알승 가세요. 레알승 알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축구 판때기에서 믿을 건 맨시티? No. 미넨? No. 또 누구 있노? 나폴리? 나폴리는 뭐 좀 믿을만하지. 나폴리 잠시만, 야 잠시만, 내일 나폴리 경기 있지 않나? 잠시만요. 나폴리는 믿을만한데. 잠시만. 폴리는 로마랑 하네요. 잠시만, 로마 원정이야? 아, 이거 로마 원정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잠깐만요. 배당 얼마야? 형들아, 와 2.1대 받았네. 와. 아니 축구에 믿을 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팀들 다 믿으면 안 돼요, 형들아. 어디를 믿으라고요? 어디를 믿으라고요? 보훔과 앙제 반대. 보훔하고 앙제 반대를 믿으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올 시즌에는 보훔하고 앙제의 반대를 가십시오. 아시겠죠? 귀신같이 첫 승을 주는 팀들, 그죠? 앙제 같은 경우에 봐봐. 그 어디 그때 그 뭐고 무승하다가 그 1승 했다 이가. 보훔은 저 뭐고 슈투트 무승하고 있었는데 1승 줬다 이가. 자, 아무튼 오늘 전 레알 승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따 대다. 말이 되노.